북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사냥개로 비유하자 김 의원이 즉각 응수에 나섰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도 아니고 주인한테 복종하는 사냥개에 비유당한다면 기분이 매우 더럽겠죠. 김 의원이 북한을 향해 어떤 말을 쏟아냈는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해 논란입니다. 심지어 사인을 거부한 그곳은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 광주입니다. 이재명이 대체 무슨 이유로 사인을 거부한 것일까요?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8억 원대의 새로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아 그 못된 짓거리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되게 됐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 따져봅니다. 지 에미에비를 쏙 빼닮아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문다혜가 문재인의 일상 사진을 무지막지하게 대방출했습니다. 잊혀진 채 살고 싶다는 지 아버지 일상을 왜 이렇게 자꾸 공개하는 건지, 이 집구석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어쩜 이렇게 죄다 이 모양 이 꼴인지 보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준석에 이어 자신을 사냥개에 비유한 것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김기현 의원에게 어떤 모욕감을 선사했는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우리민족끼리는 옛 성구를 떠올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옛 성구의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가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며 토사구팽의 고사를 언급한 뒤 이 전 대표의 처지가 역사 속 그 산하의 결말을 방불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뢰 국민의힘과 같은 리전 투구장에서 제2의 이준석, 가마 안에 들어갈 다음번 사냥개는 과연 누구이겠는지, 안철수인가 권성동인가 아니면 김기현이라며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준석의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북한은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잘린 이준석의 처지를 토끼 사냥이 끝나 써먹을 데가 없어져 버린 사냥개에 빗댄 것인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특히 이준석 지지자들 또한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토사구팽한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준석이 징계를 받고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건 이준석이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진 성상납 사건과 이준석의 미칭하기 같은 언행으로 인해 이준석을 더 이상 끌어안을 순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애초에 이준석 덕분에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더더욱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토사구팽 당한 이준석이라고 표현하며 이준석이 마치 윤 대통령에게 당한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기사를 쓰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언론들이 성상납 이준석에 대한 본질 흐리기를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다 들어준다면 북한 매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공산당에게 사냥개라는 수모를 당한 김기현 의원은 북한 정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냥개가 되어드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저 김기현을 사냥개로 비유했다며 남 얘기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이 제발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굶겨 죽이는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멘트는 살짝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쪼록 윤 대통령을 강자이자 가해자, 이준석을 약자이자 피해자 만드는 이런 현상들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정과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했던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진행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선 투표에서 득표율 80%에 육박하는 권리당원 표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길 바라는 이 사람들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은 건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선 현장에서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이재명의 모습이 포착돼 싸가지 없는 이재명의 인간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상황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재명은 지지자들이 건넨 종이 또는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낸 뒤 이재명에게 사인을 요청하자 책 표지를 본 이재명은 사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책을 다시 돌려줍니다. 여성이 책을 다시 이재명에게 주며 사인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재명은 또다시 거부했고 이재명 옆에 있던 남성이 여성에게 마치 당신한텐 사인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듯 손으로 X 표시를 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대표 경선 당사자인 이재명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했을 텐데 왜 이런 싸가지 없는 모습을 선보인 것일까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여성이 사인을 해달라고 건넨 책은 이재명이 쓴 책이 아닌 이재명과 이재명의 친형 고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담은 굿바이 이재명이었습니다. 해당 저서엔 이재명과 관련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이재명이 형수님에게 쌍욕을 퍼붓는 등의 내용이 담겼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작년 12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이 이 책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사인을 싸가지 없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사인을 거부한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인까지 거절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당 장소가 민주당 대표를 뽑는 자리이기는 하나 대선까지 출마했었고 이재명은 분명 차기 대통령을 고대하고 있을 텐데 나의 지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존팽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나 찍은 사람 아니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하는 거 아닐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문재인을 깜빵에 쳐넣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는 중차대한 소식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김원훈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원웅이 공금을 훔치고 써대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문재인 패거리들이 두 눈 부릅뜨고 그냥 지켜만 봤다는 것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9일 박 처장은 광복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판 사업비와 인테리어비 부풀리기, 가발 미용비, 병원비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총 8억 원에 이르는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며 김원훈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보훈 분야 적폐몰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8억 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된 개인의 실제 범법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라며 오히려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광복파리 김원웅, 위안부파리 윤미향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고 적극 비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원천적 책임이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악질적인 김원웅의 반역적 범죄와 만행이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세 사람이 입을 닫고 묵인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해온 카페 수익금 일부를 김 전 회장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김원웅을 광복회장에 앉힌 것은 다름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고 개인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국회 내 가장 좋은 자리에 카페를 열게 해준 사람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광복회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뜬금없이 독립운동가 최재 형상을 수여하는 코미디를 선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원웅이 광복회장에 취임한 이후 광복회는 없던 상을 새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몰아줬는데 그 비율은 무려 97%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김원웅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정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점을 망각한 채 지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문재인에겐 온갖 아부를 떨어제꼈죠. 김원웅이 왜 그랬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는 듯합니다. 내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득대는 일만 하는 대신 광복회 돈 좀 끌어다 쓸 테니 모르는 척 해달라. 바로 이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나저나 문재인 정부에선 하다못해 광복회장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대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곳은 있기는 한 건지 이거야말로 정말 궁금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에 사방팔방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는 문재인.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지 아버지와 고양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자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자신의 일상을 시시각각 알리는 전 대통령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재인 홍보수석 같은 문다혜는 나이도 저보다 더 먹은 주제에 왜 이러고 사는지 참 한심합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딸 문다혜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아버지와 반려묘 찡찡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 속 문재인은 보기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덥수룩한 흰 수염에 안 그래도 튀어나와 있는 턱을 더욱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찡찡이인지 쫑쫑이인지 안타깝게도 문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는 문재인 옆에 앉아 있거나 문재인 등 뒤에서 이것들이 또 무슨 컨셉을 잡고 사진을 찍나 하는 듯한 표정으로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찡찡이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주인공 마냥 소신 있는 우아한 녀석이었으나 점점 고양이와 할아버지 콤비 모드로라며 한국판 고양이와 할아버지 완전 웹툰각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는데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완전 웹툰각이 아니라 완전 깜빵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다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도 많아서 그 돈 쓰려고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문재인 사진이나 찍어대고 놀고 자빠져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이 깜빵 들어가면 그곳에선 사진 촬영은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마음껏 찍어둬야겠습니다. 대신에 문재인 얼굴 보는 걸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도 있으니 저희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해 주시길 문다혜 언니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